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K카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려 25년 동안이나 중고차를 직접 사서요. 진단하고 상표화 과정 거쳐서 판매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직영 시스템으로 신뢰를 쌓아온 곳이거든요. 현재 명실상부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죠. 네, 1위 사업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2024년에 시장 점유율 12.3%였고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는 12.7%까지 점유율을 더 끌어올렸어요. 단순히 점유율 숫자만 봐도 2위 업체하고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온라인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이에요. 2016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중고차 판매 채널에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1, 2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연간 11%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 연결 기준 이익도 보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중고차 살 때 제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이거 잘못 사면 어쩌나 하는 그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K카는 3일 책임 환불제 같은 거, 그러니까 100% 위약금 없이 3일 타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런 불안감을 딱 해소해주고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봐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올해 2분기에는 역대 최고 분기 매출까지 달성했죠. 세부적으로 보면 소매 판매, 경매 사업, 렌터카 사업 모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성장했고 특히 그 경매 사업 부문 성장률은 무려 38%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형적인 성장은 뚜렷합니다. 근데 이익의 질, 그러니까 마진 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고 시리아 내전 이런 것 때문에 중동이랑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고차 수출 수요가 엄청 늘었어요. 폭발적으로요. 그래서 관련 경매 시장이 정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죠. K카도 이 시기에 그 고마진 수출 물량 덕분에 이익을 꽤 봤고요. 근데 이제 이 수출 특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K카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주력 사업인 소매 판매에서 차량 한 대랑 평균 마진이 직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보다 감소했어요. 회사 쪽에서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글쎄요. 과거에 높은 마진을 안겨줬던 그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수출 특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럼 내수 시장만으로 과거 수준의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수출 시장 병화 같은 외부 요인은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K카가 속한 이 국내 중고차 시장 자체가 가진 매력도를 생각하면요. 그런 변수를 좀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연간 38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통계청 자료 보니까 가계 소비 지출 항목 중에서 신차 다음으로 크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신차 한 대 팔릴 때 중고차는 한 1.6대 정도 거래되는데 이게 미국은 2.4배, 유럽은 최대 3.9배거든요.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여지가 많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소비자들이 지갑 닫으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한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가 큰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경쟁자들이 뛰어들기 마련이죠. 지난 한 1년 반 동안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 같은 완성차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현대차가 2023년 10월, 기아가 12월에 각각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이 대기업들 판매량을 다 합쳐도 K카 판매량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시장 점유율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점유율만 보고 괜찮네 하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들은 정말 막강한 자금력 가지고 있죠. 브랜드 인지도 엄청나죠.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있죠.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카바나처럼 기술 기반의 다른 기업형 중고차 업체들도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 점이 저는 흥미롭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정말 큰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도 오히려 케이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년 반 동안 더 올라갔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정보 비대칭이 심했던 영세 딜러 중심의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케이카의 그 투명하고 체계적인 직영 시스템이 소비자들한테 더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카는 지난 25년간 쌓아온 방대한 중고차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 가격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예측 정확도가 무려 9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차가 잘 팔릴지 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적정 마진을 남길 수 있을지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또 특정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국산차, 수입차를 다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제조사 계열 중고차 업체랑 비교했을 때 확실한 강점이고요. 결국 중고차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믿을 수 있는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또 다양한 선택지, 이거 아니겠어요? 케이카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확실히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기반 운영 능력하고 상품 다양성이 유지되는 한 저는 적어도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케이카의 시장 지배력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AI 예측 시스템하고 데이터 기반 운영 효율성, 그건 분명 케이카의 핵심 경쟁력 맞습니다.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해서 판매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그러니까 재고 회전 일수를 업계 평균의 거의 절반 이하인 34일까지 단축시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성과죠. 그리고 별도의 외부 차입금 없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운전자분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하지만 이 효율성이 과연 대기업들의 그 막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당장의 수익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케이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중고차 매물을 확보하는 소싱 채널을 구축한다면요. 케이카가 자랑하는 그 96% 예측 정확도의 AI 시스템도 시장의 근본적인 경쟁 구도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막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현재 운영 효율성이 미래의 경쟁 우위까지 보장한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 상승이 정말 케이카 자체의 경쟁력이 강해진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경쟁력 없는 영세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얻은 반사이익 성격이 강한 건 아닌지 이것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케이카도 경쟁 환경 변화에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죠.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운영 중인 48개의 오프라인 지점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판매 매장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탁송이 가능한 물류 거점이면서 좋은 중고차를 발굴하고 매입하는 허브 역할도 하고 또 온라인 주문 처리까지 담당하는 풀필먼트 센터 이런 역할을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 지점을 새로 열었고 용인 지점은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고 세종시에 있는 경매장의 주차 시설도 한 200대 규모로 늘리는 등 인프라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기존 지점들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화하면서 오히려 지점 내 주차 공간 활용률이 예전에는 막 100%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8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공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더 많은 차량을 취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이걸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두 개, 내년 상반기까지 두세 개 지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치열해질 시장 경쟁이랑 통합 과정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확산이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제적인 투자 관점도 있겠지만 경쟁 심화에 대비해서 더 많은 판매용 차량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재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좋았던 그 수출 특수가 끝나고 이제 내수 시장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차량 한 대당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게. 과거 호황기 때보다 좀 떨어졌어요. 소폭 허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수출 물량이 많을 때는 경매 낙찰 비중이 수출 6대 국내 4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시 5대 5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건 평균적으로 판매 단가가 높은 수출용 고가 차량 비중은 줄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내수용 차량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고를 늘리는 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존의 B2C,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 판매 사업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도 보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B2B, 기업 간 거래 사업으로요. 다른 기업들, 특히 금융사나 렌터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고 차량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가격을 매겨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미 현대캐피탈에서 나오는 중고차 물량의 절반 정도를 케이카가 위탁받아서 평가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익률 자체는 꽤 높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개인 간 C2C 중고차 거래 시장이에요. 사실 그동안 케이카는 기업이 직접 차를 사서 파는 B2C 모델에 집중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개인이 서로 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C2C 플랫폼 사업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현재 전체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케이카 점유율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30%까지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중고차 시장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잠재력은 커 보입니다. 네, B2B 차량 평가 서비스나 C2C 플랫폼 사업 확대, 방향성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두 사업 모두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여요. B2B 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 평가의 전문성하고 공신력이 핵심인데 이게 단기간에 쌓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서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2C 시장 경우는 더 복잡해요. 전통적으로 개인 간에 주로 거래되는 차량 중에는 사고 이력이 있거나 연식이 오래돼서 좀 관리가 까다로운, 그러니까 기업형 중고차 업체들이 매입을 좀 꺼리는 차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런 차량들을 중개하면서 어떻게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시에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거래 플랫폼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 정밀한 진단이나 품질 보증 같은 부가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수익 모델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목표는 30%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 외에 케이카가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2021년에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죠. 이것도 처음 190원에서 시작해서 250원으로 올렸고 최근에는 300원까지도 올렸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벌어들인 순이익의 거의 전부, 연결 배당 성향이 약 100% 정도 되는데 이걸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준 셈이에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7% 수준에 달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고 또 회사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배당 수익률 7%. 네, 분명 눈길을 끄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익의 10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시장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경쟁이 심해지거나 시장 변화로 인해서 회사 수익성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현재와 같은 그런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당이 확 줄어들면 주주들 실망감은 더 클 수 있겠죠. 어쩌면 지금처럼 이익을 전부 배당으로 소진하기보다는 그 재원의 일부라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핵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M&A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더 이로운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높은 배당 성향이 오히려 미래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케이카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케이카는 25년의 업력과 또 검증된 직영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아주 뛰어난 운영 효율성을 무기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강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온라인 채널을 장악하고 그 96% 정확도의 AI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확실히 강력한 경쟁 우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현대차와 기아라는 정말 거대 기업들의 본격적인 시장 공략, 그리고 과거에 고수익을 안겨줬던 해외 수출 시장의 호황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그런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케이카가 자랑하는 그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성, 그리고 폭넓은 상품 구색이라는 강점이 과연 대기업들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잠재적인 가격 공세 앞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그 높은 배당 정책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케이카는 자체 개발한 AI 예측 시스템의 높은 정확도 96%죠. 그리고 이걸 통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및 가격 책정 능력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시장 상황이 AI의 예측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한다던가 혹은 대기업들이 상상 이상의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을 동원해서 정말 파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든다면 과연 케이카는 현재 이 스마트한 운영 효율성이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데이터와 효율성을 넘어서 케이카가 앞으로 갖춰야 할 또 다른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